안녕하세요. 돈따라 길따라입니다. 오늘은 콜마너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콜마너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기사님들께서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좀 다르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예전과 다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콜마너 사용법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은 잔액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위치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케어 플러스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게 하시면은 케어 플러스 상품에 대해서 우리 기사님들께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사님들께서 케어 플러스 사용하시는 이유는 도착지 설정이 제일 크죠.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카카오 티 통합에서 여기 보시면은요 바이크라든지 그리고 렌터카 이런 식으로 해서 복귀할 때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이 쿠폰을 제공을 해요. 뭐 주차나 세차 뭐 여러 가지 이제 쿠폰도 제공을 하지만 우리 기사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바이크하고 렌터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쿠폰이 제공이 되죠. 바이크도 한 5장, 렌터카도 한 5장, 2,000원 쿠폰인데 그렇게 따지면 뭐 한 달에 2만원 정도 되는 거고 케어 플러스 사용 이용료는 25,000원이니까 이 쿠폰을 잘 사용하시면 적절하게 아끼면서 도착지 설정도 받아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공지가 이제 적혀 있고요. 이제 공지는 이제 더보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케어 플러스 적용 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품을 결제하면 이제 적용 중이라고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도착지 자동, 일반 자동이 있는데 연계 좌표와 시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표를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위에 좌표를 보시면 저는 이제 파주시하고 양주시하고 이제 별내동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좌표는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평택에다가 이 좌표를 맞춰 놓으면 이쪽 서울에서 평택으로 가는 그 좌표 안에 뭐 용인도 있을 수 있고 수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서 이 신군구 이거를 이제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콜마너에서 이 좌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맞춰 놔도 이제 콜을 이제 주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좌표를 맞춰 놓고 콜을 받는 게 이거에 의해서 이제 받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기사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도착지 설정에서 다 여기서 이제 받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보다 좀 약한 게 좌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콜마너에 전화를 해서 이 좌표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콜마너 측에서도 이 좌표로 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좌표에 맞게 이 콜마너의 도착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바꾸면서 도착지도 여기에 맞게 좀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자동으로 가시면은 여기 왼쪽을 20K, 120K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면은 내가 최소 요금 정해놓고 콜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2만원을 설정해 놓으면 15,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의 콜이 들어오지 않겠죠. 2만원 이상의 콜이 들어오는 거고요. 최대 요금은 12만원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꺼놓으면 최소 요금은 2만원부터 최대 요금은 무한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10만원의 단가 이 정도는 수도권 안에서도 경유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2만원에 좀 저는 이렇게 해놓는 편이고요. 부산이나 뭐 대전 이런 데도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동안에 이제 상황을 봤었을 때
그런 콜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 않는 편이라서 이렇게 12만원까지만 이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동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매칭 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전동기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하니까 3km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3km 정도. 외곽이나 아니면 뭐 복귀콜 이런 콜들에 대한 욕심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3km 반경은 좀 이렇게 해 놓는 편이고요. 요즘에 뚜벅이 일하시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도 뭐 바이크나 전기자전거 대여를 해서 이 정도의 거리는 이동하시면서 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사님들도 한 3km 정도 반경은 이렇게 넓혀놓고 이제 일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약 보기도 있는데 제가 예약한 콜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내 예약 건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을 들어가기 전에 밑에 보시면은 자동 콜리스트가 있고 콜리스트만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배차와 콜리스트, 자동 배차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콜들을 동시에 보고 싶으면은 자동과 콜리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동 배차는 받기 싫고 콜리스트 안에서 자동 배차에 의해서 가지 않는 그런 콜들을 그런 콜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콜리스트만 보기 하는데요. 콜리스트만 보기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콜이 아주 많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강남이나 뭐 시내권에서 이제 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자동 배차가 올라와서 콜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콜이 많은 그런 시간대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바닥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집중해서 그걸 선택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5년 전이나 이럴 때는 강남에서는 좋은 콜들이 이게 바닥에 많이 떠 있었어요. 자동 배차로 더 좋은 콜을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바닥에 있는 콜들도 되게 좋아요. 그런 콜들을 이제 운행을 하고자 할 때는 자동 배차가 자꾸 뜨고 그러면은 보기 힘드니까 다른 앱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쪽 앱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력이 카카오라고 한다면은 자동 배차 팝업창이 동시에 막 뜨고 그러면은 자기가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싶은 대리운전 앱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콜리스트만 이렇게 보기 식으로 이제 해놓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 콜리스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뭐 바닥에 좋은 콜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요즘 뭐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동과 콜리스트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콜 대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에 창일동 이마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제가 지도 앱을 선택했던 그 앱으로 지금 현재 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하철 시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지도 앱은 카카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앱으로 할 수 있고 구글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설정을 하냐면은 상단에 맨 오른쪽 자동을 선택을 하시면 쭉 내려오셔서 설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설정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쭉 내리시면은 지도 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비 앱이 되어 있는데 지도 앱을 본인이 잘 사용하는 지도 맵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 맵을 자주 이용하니까 카카오 맵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콜을 접수하고 나서 고객의 도착지까지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이 설정에 들어가서 맨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내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카오 내비면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면 네이버 지도, 그리고 팀앱이면 팀앱. 저는 이게 팀앱으로 사용하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카카오 맵 지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콜을 잡고 나서 이제 길 안내하실 때는 자기가 선택한 내비게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것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기사 보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뭐 로지나 콜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기사 보는 설정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이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이제 카카오 그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 위치를 본다거나 이제 요즘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콜바너로 기사 위치를 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행 목록에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여기서 하얀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8월 1일부터 그 다음에 8월 13일까지 운행했던 것들을 조회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출 내역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이렇게 출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카드 운행을 많이 하시면 잔액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그때 우리 기사님들 본인 은행에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 잔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편의점 결제거든요. CU에서만 가능한데 이렇게 결제하기 딱 누르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사시면 이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하더라고요. 따로 지갑을 꺼내서 현금으로 계산하고 카드로 계산하고 이런 어떤 번거로움이 없고, 이 앱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CU 편의점 결제를 합니다. 이제 자동 콜리스트로 들어가서 이제 콜을 대기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상단 왼쪽에 거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깜빡 해야 돼요. 이 깜빡거림이 없으면은 이게 지금 현재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나가게 하셔가지고 또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평상시에 콜을 대기하실 때 여러 앱을 분할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이거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한지, 이렇게 깜빡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전에는 자동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반경이 3km지만 자동 배차가 올라왔지만 그런 콜들을 운행하지 않는 그런 콜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일반 배차인데, 일반 배차에서도 그 거리를 설정해서 그 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중간에 2km로 되어 있죠. 요거를 3km, 5km 이렇게 넓혀 놓으면은 자동 배차 콜이 올라왔지만 그 콜을 운행하지 않는 콜, 그런 콜들은 이렇게 일반 배차로 이제 올라온다는 거. 이 일반 배차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키로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5km, 4km, 3km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8km 안에 자동 배차는 같지만 자동 배차에서 콜이 빠지지 않는 콜들이 이렇게 일반 배차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 기사님들께서 제일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자동 배차와 이제 일반 배차거든요. 자동 배차라는 건 사실 그 고객과 기사님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사님에게 주는 콜이에요. 그래야지만 빨리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빨리 운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도 고객들에게도 하나의 어떤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빠른 배차를 위해서 고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해 주는 거를 이렇게 자동 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떠 있는,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콜들은 자동 배차를 올렸는데 아무도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콜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가까이에 있는 기사님들만 안 가는 것 뿐이지 그 외에 좀 벗어나 있는 기사님들이 이 콜을 운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수원에서 복귀콜을 대기하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한 3km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서울 도봉구 콜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콜이 단가가 좀 낮아요. 낮지만 그래도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콜을 운행을 하겠죠. 그 콜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쪽 지역 3km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그 주변에 있는 기사님들에게 이미 첫 번째 콜이 올라간 거예요. 자동 배차가 올라갔는데 그 기사님들께서 그 콜의 단가가 너무 낮거나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콜 접수를 안 한 거겠죠. 그 콜을 대리회사에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기사님들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일반 배차로 그 콜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 일반 배차의 콜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키로수를 이렇게 넓혀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택시를 탄다거나 전동기를 타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한 5km. 5km면은 고객님께 좀 양해를 구해서 좀 시간이 좀 뭐 10분 이상이 좀 지연되더라도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배차 뭐 넓혀놓을수록 이렇게 콜이 많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반경을 이렇게 한 뭐 5km에서 뭐 3km 이 사이로 이렇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 콜마너의 이 앱을 좀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 조회, 콜 카드, 콜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소리 설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배차가 들어올 때 이런 소리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이렇게 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발지 도착지 콜 카드의 어떤 줄이 있죠. 줄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맨 밑에 보시면 콜 보기 밑에 차단 오도 걷고 그리고 오도 차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경우에요. 콜이 많은 지역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콜이 많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일반 설정에 가셔서 오더 차단을 딱 누르시면 내가 가지 않는 콜인데 이 콜이 계속 이 창을 채우고 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X자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 않는 콜 외에 다른 콜들이 올라왔을 때 그 콜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대리운전을 우리 초보 기사님들이 하시다 보면은 오더를 차단하는 요 기능이 좀 편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콜 올라오는 것만 이렇게 보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는 거는 보기 싫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일반 설정이 들어서 오더 차단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지웠던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차단 후 복구하시면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사님들께서 일하시다 보면 이거를 좀 집중하고 싶을 때, 오더에 뭐 일반 배차에 집중하고 싶을 때 이거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외에는 전에 올렸던 콜마너 사용법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 콜마너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 기사님들께서 교육받으시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진 것들, 그리고 예전 거는 그대로 가고요.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꼭 안전운전 하시고요. 꼭 복귀코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